그래픽 관련 툴 공부만 하기에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툴 공부 열심히 해서 실력을 키워서 취업해서 잘 만들기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열심히 하셔서 취업의 문턱을 넘으셨다면은 이제 또 일을 잘 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이쪽에서 일머리 좋다는 말 들으려면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은 기본이지만 또 갖춰야 될 소양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의외로 이 몇 가지를 간과하고 이 업계에 뛰어드시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일머리가 좋은 3D 그래픽 디자이너는 어떤지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공부 중이시거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나에게 과연 이게 적성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분은 힘들 수 있습니다. 혹시 데드라인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위키백과에 데드라인을 검색해 보니까 이렇다고 합니다. 흔히 납품일, 납기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델러, 애니메이터, 라이팅, 렌더링, 이펙트 등 작업을 마무리해서 납기일인 데드라인에 맞춰 작업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납기일을 잘 맞춘다는 것은 업계에서 본인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뜻이겠죠. 당근마켓 중고거래할 때도 약속된 시간에 정확한 물건 거래하면 좋은 후기 쌓이잖아요. 좋은 후기는 신뢰도가 높다는 거겠죠. 마감 시한 지연은 다음 공정에서의 작업이 늦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전체 프로젝트의 마감이 지연이 될 겁니다. 신입분들께서 데드라인에 대해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았어요. 제가 이 일을 한 20년 정도 하면서 신입으로 취업하시는 분들 면접관으로도 꽤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신입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의 경우 보통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제작을 하냐라고 질문하는데 현장에서 요구하는 작업 시간과 면접 보러 오시는 분들이 실제 작업 시간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꽤 됐습니다. 물론 포트폴리오는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본인이 낼 수 있는 최고의 퀄리티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막상 그 포트폴리오를 합격하더라도 회사에서는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퀄리티를 요구할 겁니다. 취업 전에는 학원 선생님이나 멘토, 기타 커뮤니티 조언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뽑아내는 것이 쉽진 않을 거예요. 취업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업무에 투입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인 툴 공부가 어느 정도 된 분들이라면은 작업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단축해 보려는 노력도 같이 병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훈련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개인 습작들을 진행하면서 시간 체크를 항상 해보시고 비슷한 것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해 보세요. 비슷한 걸 왜 여러 번 반복하느냐? 처음에는 어려워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헤맸던 부분들이 쉽게 넘어가게 되고 반복을 하다 보면요.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훨씬 시간이 단축되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게 모여서 다른 걸 만들게 됐을 때 하나하나 모여서 큰 걸 만들게 되고 그때 분명히 시간 단축과 효율에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커다랗고 멋있는 것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보다 작은 것들을 반복해서 많이 만들고 연습하시다 보면은 도움이 될 거란 뜻입니다. 자, 다음은 한번 익힌 것으로 끝까지 가고자 하는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취업하기 전에 배운 기술에만 의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3D 그래픽 디자이너란 직업은 여러분에게 안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작품, 게임 이런 것들에 매력을 느껴서 공부를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런 멋진 작품들의 메인 아티스트는 최소 몇 년 이상을 게임 업계에서 갈고 닦은 분들이 작업물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몇 년 아니면 학원 1년 정도 공부했다고 그런 전문가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욕심일 수 있잖아요. 각자의 직무에 맞게 이를테면은 모델러라면은 조형 감각과 미적인 표현에 대한 공부, 애니메이터라면은 자연스러운 동작과 창의적인 표현, 라이팅 렌더링 아티스트라면은 더 나은 그림을 위한 연구 같은 것을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게다가 3D 그래픽 분야는 소프트웨어가 해마다 업데이트되고 새로운 게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요즘에는 AI까지 나와서 판을 쳐요.
물론 우리가 항상 모든 최신 버전의 기술을 마스터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새로운 기술은 또 공부해야 되죠. 예를 들어 모델러다. 그럼 예전에는 마야나 맥스 그리고 포토샵만 할 줄 알면 거의 됐죠. 2000년대 중반이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반지의 제안과 함께 지브러시가 나온 거예요. 그때 모두 우와 했죠. 모델링계의 엄청난 혁명 같은 그런 거였어요. 이제 모델러는 거의 지브러시는 필수잖아요. 덜 알려진 건 건너뛰더라도 몇 년 전부터 또 서브스턴스 페인터 아님 마리 이런 게 텍스처 제작하는데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요즘에는 언리얼 엔진도 알면 좋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트렌드가 되는 소프트웨어들이 계속 출시가 돼요. 점점 알아갈 게 너무 많아집니다. 트렌드가 되는 새로운 기술을 익히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뒤처진다는 것은 기회를 놓치는 것을 의미하니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항상 공부하고 학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분. 모든 분야에서 커뮤니케이션은 핵심이죠. 3D 그래픽 디자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니, 내가 잘만 만들면 되잖아 이런 생각은 좀 힘들어요. 개인 작품이야 혼자 작업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프로젝트에는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통과되면은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 볼 때 면접관들이 이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도 보게 됩니다. 여기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단순히 말 잘 알아듣고 표현하고 그런 것만이 아닌 일할 때의 소통 능력인 거죠. 클라이언트나 팀원들의 의견과 피드백을 잘 듣고 이걸 반영해서 내가 만든 작업물을 개선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듣고 발전시키는 것도 실력이에요. 일전에 인턴을 몇 명 팀에 배정해서 그분들 중 한 명만 뽑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들 신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잘하셨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 마지막까지 합격하신 분은 작업물 디벨롭의 압박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개선시킨 노력을 가장 많이 하셨던 분이 되셨습니다.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게임이라면은 그 게임의 기획과 원화에 맞춰 최대한 비슷한 결과물을 시각적으로 뽑아내는 일이 3D 그래픽 디자이너의 일입니다. 이런 부분도 영상 쪽도 마찬가지겠죠. 이 말은 기획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번 기획은 빨간 느낌이다 라고 기획했을 때 기획한 빨간색이 다홍빛인지 체리색인지 오렌지에 가까운 색인지 어떤 빨간색을 의도한 것인지 파악하고 그 빨간색을 표현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협업 능력, 개발자, 프로젝트 매니저 등 다양한 팀원들과 협력하고 이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것들을 내 작업에 반영해야겠죠. 회사라는 곳은 돈을 벌기 위해 모인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하게 될 회사는 3D 그래픽만 하는 사람들이 모이진 않았을 거예요. 소규모의 스튜디오면은 사장님이 격리, 회계, 마케팅, 홍보까지 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픽 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는 조직도 있다는 말이죠. 회사가 돈을 벌려면은 여러 팀들 간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팀들이 우리가 하는 일에 이런저런 요청을 할 경우가 생기게 마련인데 이때 원만하게 이분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프로젝트가 연기되고 아니면 막 스케줄을 더 단축시켜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할 때도 종종 있는데요. 이럴 때 고집만 세우기보다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쭉 말하고 보니까 제 자신을 돌이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 잘하겠다고 생각났어요. 어제 일하다가 짜증내서 굉장히 미안합니다. 사과드립니다.